네.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방정식이 크게 낼 게 없어서 다 고등수학 거를 좀 많이 응용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뭐 3학년 때 필요한 건 뭔지 좀 얘기를 해줄 거니까 하면서도 네, 고등수학은 솔직히 시험이나 그런 거에는 관계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 하면서 필요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75쪽에 4번이랑 잠깐만요. 75쪽에 4번. 76쪽에 11번, 13번. 11번, 13번. 그 다음에 78쪽에 네, 78쪽에 13467이요. 13467. 13467. 지금 질문하는 2번, 5번이 중산 과정이에요. 네. 질문하지 않은 2번, 4번이 중산. 6번까지? 2, 3, 5, 6? 뭐, 이렇게. 네. 위원 학생 지각한다 그랬고요. 박하음 학생도 지각한다 그랬고, 윤서희 학생도 얘는 많이 지각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보충한 애들이 있어서 따로 다른 애들은 네, 뭐 표시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 안녕하세요. 75쪽에 7번이요. 75쪽에 7번. 네. 76쪽에 12번이요. 76쪽에 12번. 네. 끝? 끝이에요? 합시다. 그러면. 자, 우선은 75페이지 4번부터요. 네. 75페이지 4번부터 할 건데, 자, 얘는 뭐 식을 변형할 수 있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얘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 넘겨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7만 넘길게요. 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는 7, 뭐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파가 어차피 x죠? 그러니까 얘가 x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구해야 되겠네. 쉽게 풀려면. 자, 우선 요식을 x로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은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7은 0이 돼서 x 마이너스 x분의 7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 구해놓은 얘랑 얘를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이용하는데 얘를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쓰면 돼요. 어차피 그게 2알파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를 보시면 얘죠. 그러니까 이게 7이고요. 뒤에 거 두 개를 보시면 얘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답이 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변형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방식인 거고, 원래 이제 이게 솔직히 안 보이잖아. 네, 그러면은 차수를 낮춘다는 개념을 고등수학에서 배웠으니까 얘를 넘겨서 알파 제곱에다 그냥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하실 거면. 근데 저게 보이시면 이제 바로바로 분리를 시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분리시키는 게 안 보이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7번이에요. 네. 7번은 2차 방정식 이거에 x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꾸어 놓고, 바꾸래요? 네, 그래서 바꿔야죠, 그러면. x제곱이랑 플러스 4k 플러스 1, x 마이너스 3k,
풀었더니 근이 6이니까 6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6을 대입하시면 그러면 3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면 24K, 안녕하세요, 플러스 6 마이너스 3K는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1K가 되고, 더하니까 40이어서 마이너스 42,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이 K 구한 걸 다시 요 K 자리에다가 다시 대입하셔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하면 식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7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 x는 1,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뭐 7번은 방정식 하면 좀 그래도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바꿔놓고 풀고 원래 값을 구해라. 요거는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이랑 연우도 중간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네. 지금 75페이지에 했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11, 12, 13. 자, 11번 같은 경우에서는 중분을 갖도록 하는, 네, 중분을 가져야 돼요. 근데 P의 범위가 나왔죠? 이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P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요게 되는 거죠. 네, 절대값이라는 의미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해 주시고, 중분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한 게 마이너스 q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4분의 p제곱은 마이너스 4q, 그래서 p제곱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6q? 이제 4q를 내가 미리 써놨구나. 마이너스 q였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4q. 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P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 제곱이 되는 숫자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뒤에 거를 보니까 네, 마이너스 4가 있고요. Q에 들어가야 될 게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있으니까 네, 음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P를 뭐가 들어가도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Q에는 음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수를 세주면 되는데, 뭐, 사이에 있는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P가 0이 들어가면, 네, Q도 0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에 1이 들어가면, 되나? 정수니까 안 되죠? 네, 2가 들어가면, Q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면,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4가 있으니까 짝수만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홀수는 우선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홀수는 홀수끼리 곱해봤자 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3 같은 건 안 될 것 같고 4가 들어가면 16이니까 네, Q에 8이 들어가야 되나? 아니지. 16이니까 4가 들어가야 돼. 6이 들어가면 36이니까 Q에 9가 들어가야 되고,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8이 들어갈 수 있나? 네, 8이 들어가면 64가 돼야 돼. 근데 Q는 상관이 없나요? P의 범위만 있죠? 네. 뭐 구하는 수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그러면 또 뭐가 나올 거고, 네, 그러면은 8이 64니까 16이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까지죠?
네, 10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100이니까 네, 25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방금 제가 뭐 숫자를 넣었지만 범위가 음수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P에 들어갈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은 숫자까지 다 되겠죠. 그래서 다 세시면 되죠.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1개 2번이 답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빨리 푸는 방법이 없죠. 네,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건데 방금 저처럼 뭐 짝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해서 이제 다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0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답이었고요. 은수야, 네, 10분 됐다 시작한 지. 자, 그래서 11번 2번이었고요.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두근이 서로 같도록? 두근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중근이란 얘기죠? 네. 중근이 돼야지 서로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하라는 얘기겠네요. 그게 9b가 되는 거고. 가장 큰 자연수 a의 값에 대해서 구하여라.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4분의 a제곱이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4 곱하기 9 곱하기 b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두 자리 자연수야 a, b가 자 a, b가 두 자리 자연수여야 돼요. 네. 근데 보니까 어차피 얘가 지금 이걸 생각해야지 좀 쉽겠구만. 이 문제는 얘도 제곱이죠? 얘도 제곱이고 b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 요런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 게 어차피 지금 제곱인 상태니까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제곱을 없애서 뭐 얘한테 루트를 붙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쓰면은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꺼내시죠. 네, 2랑 3이. 그러니까 6의 배수는 무조건 돼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면 3번뿐이 안 돼요. 네. 이렇게 꺼내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6의 배수가 되는 게 이뿐이 없어. 지금. 이해되실까요? 네. 객관식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대입해봐도 되긴 하겠죠? 네. 대입해봐도 되긴 하는데, 6의 배수가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그 다음 13번. 자, 13번에서는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래요. 바꿔야죠, 그러면. 자, 뭐 다 넘기시고요.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mx,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3n.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2로 나누죠?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를 꺼내고 나눌까요? 마이너스를 꺼내고 2분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3n 네 이렇게 쓰시고요. 넘기셔야죠.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mx는 2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3n 그리고 나누기하고 제곱을 하겠죠? 그러면 m제곱을 양쪽에 더하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쪽에다 쓰면 x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고 그게 지금 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m은 마이너스 2n이랑 같다라고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해야죠. 2분의 2m 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2분의 3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3n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얘가 지금 얘잖아요. 그래서 갖다 놓고 계산을 정리를 하면 3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3m이 2가 넘어가면 얘한테 곱하니까 2n 플러스 14. 자, 이렇게 돼서 m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n 대입하면 되겠죠. 네. m제곱 자리에다가 뭐 정리를 먼저 하고 대입할까요? 우선은 마이너스 2n을 제곱하니까 4n 제곱이고 12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4 뭐 이렇게 써서 네 11n 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4는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될까요? 11n이랑 n으로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7 안되지 않나? 맞긴 했나? 계산이 틀린 게 아닌가? 인수분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76페이지 13번 보자 마이 m은 마이너스 2 맞고 그 다음에 3분의 1 잘못됐구나 네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냐면 잘못된 게 있네요.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었거든요. 얘를 부호로 안 바꿨어. 네, 자, 얘네 부호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지금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여야 되고, 여기도 플러스여야 되고, 어쩐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3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돼서 13n이랑 n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14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래서 근데 n의 값이 정수라고 나와서요. 얘는 안 되고요. 얘만 되겠죠. n이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m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완전 제곱식 바꿀 수 있냐? 네.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 줄 아셔야죠. 이런 거는. 바꾸라고 시험 문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해라. 그러니까 근해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고 수준으로 가요. 2번이랑 5번만 제외하고 네, 다 풀어요. 혹시 2번, 5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건가? 3x랑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뭐 x가 하나는 3분의 1이고 x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뭐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 없죠. 아무거나 알파 베타로 정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여기 보니까 얘가 알파든 얘가 알파든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앞에 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뒤에 거를 베타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보니까
의미가 요거죠.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이 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식을 다 써야 되겠죠? 자, 3에다가 지금 곱하기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 자,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2에다 곱하기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마지막 거는 알파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n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전개를 다 하셔야죠. 알파랑 베타를 좀 구분해서 전개를 할까? 3알파 n 플러스 2제곱에 3베타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두 번째 거는 2알파 n 플러스 1제곱에 2베타 n 플러스 1제곱.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알파 n제곱 마이너스 베타 n제곱.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는데, 뭐, 이제 지수법칙 의미를 아셔야죠. 얘의 의미가 지금 알파 n 플러스 2제곱을 보니까 얘는 원래 이거잖아요.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었잖아. 네,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두 번째 거는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였겠죠. 네. 그럼 세 번째 건 알파의 n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항마다 지금 알파의 n제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공통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묶어서 쓰면 알파의 n제곱을 묶으면 그러면 얘는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베타의 n제곱에 3베타의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답은 좀 허무하네요. 지금 얘가 얘 모양이죠. 똑같은 거 보여요? 네, 0이잖아. 답은 0이에요. 네. 각 항마다 0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답이 0이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해는 되실까요? 이제 이해가 돼도 이제 문제는 이제 쓸 수 있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문제인 거여서 좀 나중에 이런 거는 한 번씩 설명 들었으니까 안 보고 좀 한 번씩 풀어 보셔야 돼요. 네.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넘어갑시다. 그럼 3번으로 갈게요. 네. 3번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고, 괜히 뭐 이 가로가 있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죠. 이게 가로의 의미는 그 x 숫자의 약수의 개수다. 네, 그 의미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인수분해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가로 x 곱해야지 얘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1로 하니까 위가 될 거고. 자, 근데 그러면 정리하니까 이 가로 있는 x는 2가 될 거고, 요 가로 있는 x는 네,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요 의미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걸 물어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약수의 개수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얘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만족시키는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게 10 이하에 뭐가 있냐. 근데 그거는 이제 소수죠. 네, 소수만 약수의 개수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는 2, 3, 5, 7 이렇게 4개. 이 개수를 세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등수학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 배운 다음에 요 내용을 배우는 거고, 네, 거기에 나와요. 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 시험에는 근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솔직히 고등수학 아니어도 낼 수는 있죠.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네. 푸는 방식이 뭐 다른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네. 다음 요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인데, PQ가 다 문자로 돼 있어서, 네. 이거에 하나의 공통분을 갖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것도, 네, 고등과정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2차 연립방정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할 때 나오게 되는 건데, 뭐냐면 가장 이제 뭐 우리가 맨날 이제 계산을 하는 거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데, 차수가 높아서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2차여서.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빼면 돼요. 얘에서, 얘를 그냥 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빼면, x제곱은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px 플러스 qx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하니까 묶어주면 x가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네, 지금 뭐가 되니?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공통이 있어서. 그래서 얘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 플러스 Q가 x-1은 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P랑 Q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X가 1이라는 얘기잖아. 등식이 성립하려면.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공통분이 1이에요. 네. 이거의 공통분이 지금 1이라는 얘기입니다. X가 1이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입하시고, 대입하니까 지금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지금 1을 대입하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PQ에 대하여 PQ 사이의 관계식 뭐뭐 사이의 관계식 그 얘기를 얘기하면은 얘네 냅두고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곱하고 넘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답은 네 1? 네, 여기 답이에요. 좌변에 PQ를 놔두라는 얘기거든요. PQ 사이의 관계식이란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일은 없어요. 네. 이런 방식의 문제도. 넘어갈까요? 다음 6, 7번 하면 되는 거죠? 네, 6번을 갑시다. 야, 6번은 2차 방정식 요거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 유리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생각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유리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이던가 얘가 뭐 어떤 숫자의 제곱이 되는 수여야지만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판별식을 사용해서
네, 0이 되든지 어떤 숫자의 제곱이 되든지 네, 그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짝수니까 얘가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에다 대입을 해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얘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4고 a가 3이고 c가 a-1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4-3a 플러스 3이어서 7-3a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이에요. 근데 a는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럼 자연수가 여기 되는 게 있어? 자연수가 되는 게 있나? 얘가 꺼내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자, 유리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A에다가 1 대입해야 돼요? 1을 대입하면, 그럼 4가 되죠? 그러니까 되네요. A에다가 2를 대입해도 6이 되니까 되네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음수가 되니까 안 되겠, 이거 2개 아니에요? 네. 1번이네? 자연수만 넣어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요렇게 뿐이 안 되겠네요. 네.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루트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1이랑 2만 됩니다. 1번이 답이었어요. 다음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것도 고등수학이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뭐 푸는 방식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같죠. 이렇게 개수가 같을 때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한 칸 옆에랑 그 옆에 차수들이 그러니까 1차랑 3차, 상수항이랑 4차 뭐 이런 식으로 네, 숫자가 똑같으면 요거를 이제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좀 뒤에 고차 방정식을 할 때 네, 나오게 되는 고등수학이고요. 자, 이거를 푸는 방식은 요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x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5로 묶을 수 있고요. 얘는 곱셈 공식이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그걸 바꿔서 쓰면 얘 곱셈 공식은 x, 지금 요거 사용해야 되니까 얘를 x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지금 하나 남았죠? 네, 자, 이런 모양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a라고 치환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인수분해 모양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6이랑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의 값은 6이랑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보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 없죠. 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일은 없습니다. 네. 나중에 배우면 또 할게요.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연우 없니? 하미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푸시면 돼요. 네, 이제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쓰고 있어요? 아직? 넘어가지 마요. 됐어요? 자, 오늘은 뭐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해서요. 네, 할 얘기가 없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오늘은 풀어야 될 거냐면 레벨 1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제도 거기까지 내야 될 것 같고 89페이지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84페이지 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몇 개 지금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서 어제 오늘 빠지는 애들 보충을 좀 해봤는데 거의 다 몰라가지고 네, 저 부분은 그래서 네, 중간에 제가 얘기할 거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게 있었는데 안 보이냐? 절대값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가 아니었나? 아니면 84페이지를 좀 먼저 할까요? 먼저 풀어보실래요? 84페이지를 그리고 안 되겠으면 바로 얘기하시면 네,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힌트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는요 2번이랑요 4번이랑 5번은 풀 수 있어요. 네. 삼 3번은 공식은 다 알고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공식? 두 개가 있잖아요. 둘 다 알아야 돼요. 소금의 양식이랑 농도식 다 기억해요? 이거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기억 안 나요? 네. 소금의 양은 소금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농도는 이게 네가 얘기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고요. 네. 요게 식인데 1번 풀었어요? 우선 1번 푸신 분 있을까요? 1번은 할게요. 2번은 풀었어요? 2번은 푸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2번은 되죠? 네. 4번 풀었어요? 아직 그쪽으로 안 갔어. 아직 그쪽은 1번만 잠깐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3번도 이따가 3번도 할게요. 1번 3번은 잠깐 먼저 할게요. 네. 자 1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말이 좀 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든 이용을 하셔가지고 네,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얘는 고등수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A, B, C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에 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여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계산할 수 있는데 얘는 2차식이어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1차 방정식이 4개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 문제가 나온 거고 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고요. A, B가 서로서이라는 요 조건이 꼭 필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랑 3을 근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x에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대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입을 먼저 하게 되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라고 식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순서에 맞춰서 쓸게요. 3을 대입하면 그리고 9b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지수가 3개여서 연립방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연립방식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립방식을 하는 이유는 문자가 3개니까 문자를 2개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A, B가 서로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걸 생각하시면 네 우리는 C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걸 계산했을 때 A, B의 B가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다 곱해주시고 식을 새로 써요. 그러면 12A 플러스 6B 플러스 3C는 0이 되고요. A 플러스 9B 플러스 3C는 0이니까 위아래를 빼버리시면 11A 플러스 15B 는 0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였고, 자, 그 상태에서 빼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자, 빼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돼서 11a는 3b 이렇게 나오니까 얘 a랑 b의 b가 지금 3대 11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3대 11이면 3의 배수랑 11의 배수가 이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서로소라는 말을 아시면, 서로소는 의미가 뭐죠? 중1 때 배우는 거잖아요. 네, 자, 서로소. 서로소의 의미는 뭔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공배수가 같다. 그러니까 공배수래. 공약수가 같다. 약수가 1이다. 네.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1인 거. 네. 이게 이제 서로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A가 3이고 B가 11이라고 나온 거예요. 배수를 하면 공약수가 1일 수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A가 3이고 B가 11이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으면 여기에다 대입하면 C가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3 대입하고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면 네 그러면은 몇이 되니? 얘한테 대입하니까 숫자가 엄청 커지네. 자 위에다 대입할게요. 3을 대입하면 10이고 11을 대입하면 22 플러스 C는 0이 돼서 C가 마이너스 34라고 나와요.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알파, 베타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인수분해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A, B, C에다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새로 하라는 얘기야. 네, 이거를 그래서 얘를 또 1번이라고 하면 자 대입을 하니까 3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34는 0 이렇게 되는데 우린 이미 근이 2라는 걸 아니까 하나는 x-2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죠.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그냥 간단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얘는 17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의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7. 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저기다도 대입하시면 자리가 없다. 자, 두 번째 대입하면은 B가 11이었죠? 11x 제곱 C가 마이너스 34 34x A가 3 근데 근이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여기가 11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곱하니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얘는 x의 값이 그러니까 베타가 11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도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알파도 알았고 베타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이용을 하셔서
알파가 뭐였어? 여기 됐어요. 마이너스 3분의 17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두 군의 합이랑 두 군의 곱 이용하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은 얘랑 더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7 플러스 11분의 1 x. 자, 이렇게 하는 게 두 군의 합자리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두 개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그게 x 앞에 개수야. 두 군의 곱은 곱하면 되겠죠? 네. 11분의 1 곱하기, 가로 쓰기 싫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7 곱하기 11분의 1, 뭐, 이렇게 됐어요.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자,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분을 해서, 네,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3을 곱했겠죠. 네, 그러면 1번, 2번은 아닐 거고. 계산은 안 할게요. 4번 뭐야?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게 1번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1번 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다음 3번을 또 해볼게요. 한번 이따가 하면 네, 해보려고요? 네. 알겠어. 네, 그럼 좀 이따 할게요. 자, 3번을 해봅시다. 네. 어려운 문제니까요. 자, 우선은 아까 얘기한 소금의 양식이랑 네, 농도식 이 두 개를 좀 잘 사용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여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소금의 양식으로 써볼게요. 5번은 은근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푸는 문제고요. 네. 될 것 같은데 잘 못해요. 네, 5번은. 4번은 할 수 있을 문제고요. 해주려고 네. 니네가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4번 할까요? 자, 4번은 뭐 문제에서 시키는 걸 다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선분 AC는 x 플러스 8이죠. 선분 AM은 네, 지금 x 플러스 8을 중점이니까 나누기 한 거죠. CM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되죠. 선분 BM은 AM에서 AB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AM이 방금 2분의 x 플러스 8이었고 AB가 마이너스 x여서 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 얘 마지막 이거야? 네. 통분했잖아. 2분의 마이너스 2x로. 아, 네. 이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M은 뭐 설명 쭉 했고 BM은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얘를 정사각형을 그리셔야죠. 이렇게 그렸어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뭐 얘도 그렸어요. 네.
넓이의 합이. 근데 지금 넓이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10x가 되려면 얘는 BM이 아까 뭐였어요? 요거의 제곱이 얘 넓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네, 제곱을 했겠죠. 오케이? 거기에 넓이의 합이니까 더하기. 얘가 CM이 아까 2분의 x 플러스 8이었어요? 2분의 x 플러스 8의 제곱을 한 게 10x. 요게 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4분의가 되겠죠? 분모는? 위에 거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랑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가 10x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계속해 보면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16x랑 플러스 16x는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분자가 4분의 2x제곱 플러스 뭐 64 곱하기 2로 쓸게요. 2로 약분할 거니까. 네, 자, 그래서 2로 약분하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64가 10x여서 x제곱 플러스 아이고 2 넘기면 20x고 다시 넘기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64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4를 곱하면 64잖아요. 그러니까 x가 4랑 16이 나오는데 둘 다 되진 않겠죠? 네, 16은 안 되죠? x는 8보다 지금 작은데? 자, 그래서 x가 4라는 거 구했습니다. 이렇게. 생수 물 마셔도 돼요? 네? 해야 될 게 많은데. 자, 5번을 좀 할게요. 자, 5번은 우선은 알려준 거를 확인을 해봅시다. 넓이가 60이래요. 전체 넓이가. 그러니까 평행사변이니까 얘가 밑변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6이 돼야지 60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반띵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30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 뭐 A, B, D랑 삼각형 지금 B, C, D도 30이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18이래요. 네. 그러니까 얘는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건 우리가 뭐가 하라 그랬냐면 BP가 X라고 했으니까 얘가 X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지금 OBP랑 ODA가 닮음이 보이냐? 닮음 보여요? 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닮음이란 얘기는 닮은 B가 X 대 10이란 얘기잖아. 이것도 보이죠? 네. 자, 그러면 B니까 높이도 X 대 10이겠죠? 그것도 이해돼요? 네. B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길이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6을 전체 B인 여기가 X고 여기가 10이라고 생각하면 X랑 10을 더한 게 전체 B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게 이 자리가 그러면 B가 X겠죠? 네. 그러면 이걸 하면 이게 삼각형 OBP의 높이가 되지 않겠냐. 이것도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밑변도 알고 높이도 아는 거죠. 밑변이 X였잖아요.
그럼 윗변이 x고 높이가 지금 정리하니까 x 플러스 10분의 6x고 거기에 2분의 1 하면 넓이가 1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요게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러면은 2는 약분이 돼서 3x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넘어가면 얘랑 곱하겠죠? 네, 그러니까 12x 플러스 120. 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뭐 3으로 나누는 거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4x 플러스 40. 그래서 x제곱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0은 0이라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했더니 답이 뭐야? 4번이래요.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를 이용하셔서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점. 자, 뭐 6번도 해야 되나요? 6번은 안 해도 돼요?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그 정도 이제 쭉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